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네. 이번 시간은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 두 분이 나와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 두 분이 있다면 바로 이 두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말은 하지 맙시다.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해야지. 자, 한 분은 최고야. 이분은 아주 좀 까칠해. 까칠하시네. 까칠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정확합니다. 전우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묵음으로 하시네. 인사해 주세요. 별로 안녕치를 못해서 아. 사는 게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라고 남한테 묻기도 좀 그래요. 그래요? 원래 우리 인사가 아, 점심은 드셨습니까? 뭐 이 정도로 하죠. 네.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역사 독립군 백이정 선생님이 나오신 걸 어떻게 알고 브루스 웨인님께서 어허. 10만 원 슈퍼챗을 와. 쏘면서 건강 상태를 여쭙습니다. 야. 백이성 선생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역사 독립군입니다. 백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을 여쭤봤습니다. 아주 호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겉으로 봐서도 굉장히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제가 한 번씩 과거에 매불쇼 한 걸 보는데 네. 그래도 저 때는 정말 안 좋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저 때 안 좋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 들어갈 텐데요. 윤석열 정부의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뉴라이트 계열, 뉴라이트 계열들이 너무 다 포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뭐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좀 난감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해보죠 뭐. 네.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워낙 좀 긴 얘기라서. 긴 얘기예요? 예. 좀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나 정도 최욱이가 기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요걸 원해요. 네. 최욱이 오늘 들었어.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친구들 만나서 야 너네 이러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 주십시오. 네. 바로 얘기하라고요. 네.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그 뉴라이트 인물을 잠깐 좀 사진을 띄워드릴까요? 근데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분들이 스스로 뉴라이트가 뭔지 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과연 뭐예요? 뉴라이트는 신우파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은 올드라이트는 뭐예요? 구우파. 그게 있어요? 그럼 정통 보수 뭐 그런 건가요? 네. 이 뉴라이트라는 단어 자체는 2002년에 처음 나와요. 2002년에 처음 등장. 네. 이게 이동관 씨가 만들었어요, 이 단어? 이동관 씨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죠. 왜냐하면 동아일보에 처음 이제 그 뉴라이트를 칭찬하는 글이 실렸으니까. 네. 일단 좀 현상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죠. 저는 네. 이걸 무슨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나름의 세계관과 인간관이 있으니까 뭐 사상이라고 해서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기에는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이 없고 또 이제 일종의 좀 그 이데올로기나 사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파시즘이 이데올로기로서 좀 바람이 불었는데 네. 그 중에서 파시스트가 권력을 잡은 나라는 스페인, 독일, 이태리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식민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에서 이 파시즘이 권력을 잡았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좀 그 유럽 내에서도 극우 이데올로기의 변종형이었었는데 한국에서 보자면 이제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진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다라고 일단 저는 저렇게 정의를 해요.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다. 극우 이데올로기. 근데 왜 그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배경 전에 이 네. 사람들의 좀 인간관부터 좀 짚고 넘어갔죠. 아주 간단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인간이란 인간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동물이다.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크게 귀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요약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기회주의, 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동물.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이제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그 인간관의 본질로 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기회주의, 물질주의, 그다음에 이기주의 이거를 체화한 인간들. 그 인간 유형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완용부터 시작해서 근대 이후에는 뭐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인간의 모범으로 보이는 거죠. 친일. 그 사람이 이제 기회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 친일로 이기주의, 설명하고 물질 있어요. 만능주의, 성과주의. 그러니까 이걸 뭐 친일이니 뭐 토착외군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고 네. 핵심 자체는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있어요. 본인의 이기심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친일이었기 때문에 친일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좀 인간관을 가지면 좀 편해지는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편해진다고? 네. 이제 인간은 네. 제가 딴 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성이란 과연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이란 오랫동안 네. 인류 탄생 이래 기원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길게 잡으면 10만 년, 짧게 잡아도 한 2만 년쯤 전에 원신의 유골 화석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 죽은 원시인의 유골 화석이죠. 네. 근데 그 유골 화석 중에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가 나온 거예요. 뭐가요? 부러졌다가 붙은 다리뼈.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부러지면 죽어요. 근데 이제 인간 개체가 다리뼈가 부러졌다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인간의 현재의 양심에 비춰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군가 보살폈기 때문에 보살핌이 가능하다. 있었다. 보살폈고 누군가는 옆에서 보살폈고 누군가는 밖에서 먹을 걸 구해다가 나눠줬고 그렇겠죠. 이 보살핌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의 탄생이고 인류 문명의 시작이고. 와 이거 잠깐만 10만 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요거 어디 써먹어야겠습니다. 네. 10만 년 그래서 전에 이제 다리뼈가 붙었다, 떨어졌다가 붙은 게 있었다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바로 그런 보살핌과 나눔에 있다. 이게 공동체 윤리의 기본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 재밌네. 예컨대 이런 거죠.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그래서 뭐 여러 견해를 좀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이 계속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는 아픈 부위예요. 아픈 부위. 손가락이 별로 안 중요해도 손가락 끝이 아프면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체 운영 원리도 같아요.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약자.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우리 이제 백희성 씨 좀 그 건강 때문에 고생을 네. 많이 했는데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럼 네. 이제 가족 관계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보살피는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먼저 네. 배려하고 하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공동체 운영의 기본 윤리예요. 네. 거기에서 선악 개념이 생겨나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 이런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픈 사람, 아픈 공동체 구성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건 이제 네. 악이라고 하고. 그걸 악이라고 하는 선악 개념이 그렇게 출현을 해요. 그리고 좋다. 그런 이제 공동체적 윤리에 기초해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악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그 효율을 좀 강조하겠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제 그렇지. 다리 부러진 애를 왜 도와줘? 야, 쟤 돕다가 우리 다 죽어. 아니, 우리는 아니고 나. 나야? 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그런 식의 좀 사례를 좀 제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네. 네. 이제 인간의 보편적 감상에서 봤을 때, 인간은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들어가서 구하려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라도 구하려고 그래요. 밧줄을 던져준다든가.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소리를라도 질러서 누가 여기 좀 와서 이 사람 좀 구해주세요라고 소리라도 지르죠. 네. 정 안 되면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그러죠. 어. 아예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나쁜 쪽은 못 구하게 만들어. 아니 뭐 그런 정도로 나쁜 놈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헤엄도 못 치는 게 왜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당하냐고 오히려 이제 탓을 해. 죽어가는 사람 와. 탓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인간은 다양해요. 다양한 이제 다면적 존재인데 첫 번째 유형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의인이라고 보통 그러죠. 네.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이제 같이 뭐 다친다든가 죽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이런 사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생각할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하자고 했던 사람들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예. 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의사나 의인이 못 돼요. 대개는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 유형들 이제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볼 땐 그럴 거 아니에요. 물에 뛰어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사람 구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요? 이익도 안 되는데 저걸 왜 하나? 저 왜 저러고 가나? 미친놈이지. 아유, 저 답답한 놈들. 바보. 자, 우리는 이런 좀 이 인간성의 스펙트럼에서 선악의 기준들을 늘 가지고 살아요. 역사가 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원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베푸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네. 이기주의자를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뉴라이트의 인간과는 이 이기주의를 인간의 표준으로 설정을 해요. 이게 표준이 돼 버리구나. 이기주의를 인간의 표준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네. 독립운동가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거나 귀찮거나. 그래서 무슨 뭐 공산주의자 아니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러네. 그 연결이 이렇게 되네. 친일파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야, 앞에 설명이 꼭 필요했네. 이 자식들을 뭐 앞에 설명 길다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설명이었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 왜 이 사람들이 친일파를 하고 오히려 존중하고 독립운동가를 왜 이렇게 자꾸 지우려고 독립운동가를 하느냐.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또 이승만을 왜 추앙하느냐 하는 것이 와, 이런 인간관에서 나와요.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제일 왜- 좋았다. 지금까지 야, 내가 들은 너무 설명 좋아. 중에 오늘 제일 좋았어. 네, 너무 좋은데 왜 지우려고까지 하냐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일단 뉴라이트라는 이름부터 좀 놓고 들어가 봅시다. 이 좀 새로운 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집단이에요. 이데올로기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80년대 말 세계사의 지각 변동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세계사의 지각 변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86년에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을 내세우면서 이제 사회주의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개혁된 게 아니라 88년 말 헝가리를 필두로 해서 92년 소련 붕괴 때까지 사회주의 체제가 다 붕괴돼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국 내에서 이제 80년대 막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사회 운동을 벌이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학생 운동층이나 이런 쪽들이 있었고 학계에도 있었어요. 이 중에 이제 그 이른바 이건 좀 어렵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양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80년대 말에 이제 한국 이른바 사회주의적 방법론을 수용한 학계에서 한국 사회 성격을 둘러싸고 논의를 벌일 때 한쪽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다. 한국 사회가. 아유, 이거 뭐라고요? 어렵다. 80년대 말에 예, 예. 80년대 말에 예. 신 뭐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다. 독점 자본주의. 아따 어렵네 또. 자,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PD 계열이라고 그래요. 요 사람들을 PD 계열이라고 해요. 피플스 데모크라틱의 준말이에요. 피플스 데모크라시. 이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네.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돼서 노동자 농민 중심. 예. 아따 어렵네. 그냥 쉽게 보죠. 그러니까 노회찬 때의 정의당까지 있을 때의 정의당까지가 대략 이런 좀 PD. PD 계열 사람들이 네. 많았어요. 노동자. 생각은 다 바뀌었지만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이제 한쪽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식민지 반봉건 사회. 식민지 반봉건 사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독립국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군사 독재 정권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몰아내는 게 우선이다. 반미 자주화 반미. 운동을 하는 이제 주사파 나중에 사람들이 주사파로 흘러들어가죠. 아. 이런 야, 자주성을 좀 강조하는 곳이군요. 요거를 NL이라고 합니까? NL. 아, 요게 맨날 NL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요게 NL. 네, 네이션 리버레이션이죠. 민족 해방. 민족 해방. 민족 해방주의. 민족 해방.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미국을 몰아내려면 남북이 힘을 합쳐야 된다까지 가서 북한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런 좀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해하려면은 그 맥이 이어져 온 것이 박근혜 때 해산된 통진당 그룹 이쪽이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이 그러니까 NL이 좀 극단화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종북 뭐 이런 쪽으로 가나 보군요. 그렇죠. 이제 요거 좀 알겠구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치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이 신식민지 국가 독점자본주의 이론을 주창하던 세력에게 사상적 치명타를 가해요. 대략 이제 소련식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시점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PD 계열은 PD 계열은 이제 붕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네오마르시즘이라고 하는 뉴 레프트가 되겠죠. 뉴 레프트로 알티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자로 전환하는 거죠.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통 사회주의자는 사라져요. 그런 과정에. 그런데 이제 이 분단이 낳은 좀 하나의 비극적 상황인데 그런데 북한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북한이 망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도 망하고 다 이렇게 망하가는데 북한도 버틸 수는 없을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90년도에 뭘 하냐면 민족 대교류 기간이라는 걸 선포해요. 신청만 하면 다 북한 보내주겠다. 한번 가서 봐라 이런 것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뭐 보내지는 않았어요. 네. 허용은 안 했는데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던 때였었던 거죠. 그런데 북한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L 계열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고 더 이제 오래 좀 이제 친북적 태도를 취해 왔던 거죠. 그거 좀 우매하네요. 우매해. 지금 우매하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 우매성에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우매하다고 우매하네. 보는데 그랬다가 1996년도에 북한에 대기근이 일어나요. 96년도에. 96년 대기근이 일어나요. 또 그 NL 계열 사람들은 일부는 또 몰래 북한에도 다 갔다 와서 보고 그랬어요. 대기근이 일어나고 97년도에 황장엽이 망명해요. 97년 황장엽이 망명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주체 사상은 이거 김일성 사상 아니다. 내가 만든 사상이다.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 뭔지도 모른다. 황장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 주체 사상을 받아들였던 이 주사파들 얼마나 이제 멘붕에 빠지는구나. 멘붕이겠죠. 이때 이제 주사파였던 사람들이 핵심이 이때 많이 전향을 해요. 이때 이제 전향자가 많이 나옵니까? 이때 전향을 많이 해요. 97년, 98년 사이에 전향을 많이 하면서.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뭐 하태경 이런 분들인가요? 그렇죠. 신지호. 신지호라든지. 네. 요때 이제 전향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한국 주사파의 원조로 꼽혔던 이제 강철 서신의 김영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김영환, 신지호, 하태경. 뭐 98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뭐 시대 정신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하는데 이 배신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전형감 때문인지 이제 이 사람들의 좀 목표가 바뀌어요. 북한 주민들이 너무 어려운 것은 이제 김일성 정권 때문이다. 근데 그때 이제 98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가지 이제 북한에 대한 해법,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방법이 좀 나뉘게 되죠. 김대중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햇볕 정책을 표방했어요. 햇볕 정책. 북한에 이제 자본을 집어넣어서 북한 사회의 시장 경제의 맛을 좀 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 시장 경제에 싹이 자라면 사람들이 이제 이 답답한 체제, 이 통제된 체제를 견디지 못할 거다. 그래서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체제를 붕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햇볕 정책이란 말이 그거예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라 햇볕이다. 그러니까 좀 이서부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끄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김대중 햇볕 정책론이었죠. 그런데 이쪽 이제 전향조사파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컨대 우리가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원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랬느냐? 독재 정권 지원하는 미국 반대 그러지 않았느냐? 그죠?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독재 정권을 연명시켰을 뿐이지 우리에게 좋았던 게 뭐가 있느냐? 똑같은 거다. 이렇게 지원해봤자 북한 인민들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북한 독재 정권 좋은 일만 하는 거다. 미사일로 돌아온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극렬한 반대, 거꾸로 반북 정책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북한에 삐라 뿌리고 돈 보내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북한 민중의 혁명을 유도해야 된다. 굶겨서 북한 주민들을 굶겨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대북 정책에서 김대중 정권하고 이제 정확하게 선을 긋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갖는 정치적 이제 흐름이 나와요. 네. 이제 이 그룹은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보수라고 부르는 것도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지금 거의 다 돼가고요. 자, 백이성 교수는 한 마디도 못했고요. 이것만 좀 놓고 얘기를 합시다. 김구선 백범 선생을 1946년 7년 여부에 한국 언론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우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김구 선생님을 극우 정치인이라고 했어요. 예. 오, 그럼 그럼 이승만은 뭐예요? 이승만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슈퍼 울트라 극우가 되죠. 슈퍼 울트라 극우. 전혀 이제 그 좀 다른 각도인데 이승만을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박정희는 이승만 측근들을 사형시킨 사람이 박정희였고요. 전두환도 이승만을 뭐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87년 그 헌법 제정할 때 노태우 이제 당시에 민정당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이쪽이 이제 이 삼자가 네. 합의해서 법을 만들 때 거기에 처음으로 4.19. 불의한 거 한 4.19 그렇지. 민주이념이라고 들어가요. 아예 이승만을 불이라고 못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승만 그러니까요. 추정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 이른바 그 저 우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념적인 무슨 이념적인 어떤 과학적 논리적인 기반이 없었고 무조건 반공. 을 빌미로 해서 군사독재 체제를 군사독재 체제 어떤 정당성이 있겠어요? 쿠데타 정권 잡고 유신 헌법 만들어 놓고 죄 없는 사람 고문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는 정권한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었어요, 사실은. 반공 말고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논리가 없었는데 이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할 때와는 또 달라서 한 다음과는 달라서 북한이 무섭질 않았어요. 북한이 무섭질 않은데 반공 하자는 게 이게 조금 궁색해지는구나. 말이 궁색해지는 거죠. 게다가 공산주의 다 망했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무슨 반공 얘기하면 가지고 그게 안 먹혀. 정권을 잡고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반공주의 말고 이걸 좀 더 설득력을 갖는 뭔가 새로운 이념적 장치들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반복 활동을 하면서 그 장치를 공급해 준 것이 이제 학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인간관,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원래부터 맞았어요. 아까 여기서 안병직 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까 안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뛰어넘었어요. 사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잠깐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인물들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NL 계열의 이론적 기초였던 식민지 반분고 사회론의 대표 주자였어요. 누가요? 안병직이라는 사람이요? 예. 저분이 대표 주자였고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비교적 이제 여러 차례 만나고 이제 그럴 위치에 있어가지고 가까운 분이군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좌시원 우영훈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안병직의 오른팔 이영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식민지 반분권 사회론의 가장 좀 적극적인 좀 이데올로기 있거나 이제 이론가였던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동유럽이 붕괴하던 무렵인 89년도에 88년, 89년 사이에 안병지 교수가 일본 도쿄대에 교환 교수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까지 그분이 썼던 논문과는 전혀 다른 결의 논문을 발표해요. 그 논문을 보고 이제 저도 충격을 받았죠. 89년도 일인데 제목이 뭐냐면 식민지식이 조선인 노동자 계급의 성장, 뭐 대략 이런 정도의 제목이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 글자는 식민지식이 조선인 노동자 계급의 성장. 이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그동안 이제 이른바 저 안병직 교수처럼 주로 막시스트적 입장에서 경제사를 연구했던 분들에게 노동자 계급의 성장이라는 표현은 노동 계급 의식의 성장이거나 노동자들의 단결력의 성장이거나 발전이거나 이런 취지로 써왔어요. 근데 저 때는 뭐라고 썼냐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공장을 만들고 아니면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본 공장에 취업시키고 이럼으로써 조선인들이 근대적 노동 규율에 익숙해지게 됐다. 이런 취지였어요. 아, 근대화론. 네, 식민지 근대화론 네. 본격적인 시작인 거죠. 아. 이제 본인도 그렇고 이른바 좀 사회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적인 방법론에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워낙 좀 당시 유행했던 8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몰락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상황이라서 중후반에 이제 이른바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하던 기억하실 거예요. 아, 대처리즘까지 가면 좀 힘들어지죠. 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사조의 변화에 편승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성장은 그 노동자들의 근대적 노동자들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이 신자유주의인데 사실은 그냥 자유주의의 재판이었어요. 뭐냐면 이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 자유주의는 19세기에 이미 말에 만들어져서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파산한 특히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이제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그런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뭐냐면 시장의 발전이 곧 역사의 발전이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오직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하는 시장 법칙, 수요 공급의 법칙만 작용할 뿐이지 여기 어떤 도덕적 법칙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 만능주의. 네, 그리고 약간 MB랑 결을 같이 할 수 있겠군요. 국가는 시장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아, 작은 정부. 예,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아시네.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가장 천박하게 이해하면 이런 발언이 나와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야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 그건 윤석열 후보 발언인데요.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음. 여기에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지 말아라. 아. 노동자가 원하면 최저임금 이하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 노동자가 원하면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게. 그 윤석열 후보 발언이죠. 다 그런 거죠. 이게 가장 네. 천박한 단위의 자유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도덕적 규칙과 관계없는 철저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 유지된다 이런 발상의 이제 아담 스미스 자유주의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거래 행위를 용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마약, 네. 예컨대 성매매, 인신매매 이거 안 된다고요. 네. 근데 만약에 자기를 노예로 팔겠다는 사람이 시장에 출연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개입을 할 거야? 그렇죠. 그렇지. 이건 도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교훈인데 네. 이거를 다시 아담 스미스 시대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보다 더 나쁜 점은 아담 스미스는 기독교 문화 자장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내면의 도덕성을 전제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인간 내면의 도덕성조차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차가워졌구나. 네, 더 냉정해졌어요. 야.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일본이 만들어준 것은 결국은 시장 경제를 식민지 조선에 이식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들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에 익숙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들을 좀 더 정밀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제를 만들어내요. 첫째, 조선 사회는 자생적으로 근대화할 힘을 갖지 못한 아주 낙후산 사회. 그런 얘기들 많이 네, 하죠. 조선 사회의 이른바 근대적 발전 불가론. 두 번째,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근대적 발전은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세 번째가 중요해요. 똑같은 유산을 가지고 남과 북이 똑같은 유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990년쯤 되니까
남한은 이제 올림픽도 개최하고 일반 중진국에서도 선두주자에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저렇게 지질이 가난한 거야. 네.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게 뭔가 하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남한은 친일 세력을 온전시켰기 때문에 이 친일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으로부터 근대적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받아서 자기가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넘겨준 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고 친일파를 보존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루라이트들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까? 네, 아 실제입니까 이거는? 그럼요. 그 언어로서도 표현합니까? 문자로서도 그렇게 표현합니까? 제가 90년대 초반에 안병직 교수를 직접 만났어요. 이제 네. 수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석이니까 네.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학계 문제가 있어. 역사학제 자기는 경제사니까 경제사 왜 이 얘기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냐면 시간 없습니다. 예. 네. 김구가 한 게 뭐 있어? 뭐 폭탄이나 만들고 젊은 애들 폭탄 줘가지고 폭탄이나 던지게 하고 세상 혼란시키고 그랬다가 독립이 됐나? 한 게 뭐가 있어? 실제로 이 땅에다가 공장 만들고 신문사 짓고 학교 세우고 전부 친일파잖아. 이 사람들의 일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 진짜 기여한 사람들인데 물질적으로 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기여한 사람들인데 역사 교과서를 보면 와. 맨날 독립운동가 얘기만 쓰고 있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는 안 쓰고 있다. 이 역사 교과서 바꿔야 돼. 이게 90년대 초반 얘기예요. 그 목표가 박근혜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이어진 것이고 지금도 계속 역사 교과서나 역사 편찬 기관들 독립운동사 연구소라든가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뉴라이트를 집어넣는 이유예요. 교과서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야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이유는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고. 이 3대 명제가 만들어져요. 아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분명히 시설을 안 갖춰서 친일 그쪽에 개발이 안 된 거일 뿐일 텐데 네. 북한 쪽에는 겸이포 제철소라든가 수풍발전소라든가 장진강 허천강 유역의 이런 각종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이 뭐라 그럴까 비균형 개발 발전 이 상황에 의해서 노동자 계급들이 많이 들어찼을 텐데 어째서 친일파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많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건지 네. 제가 안병직 교수한테 직접 따졌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직접 따진 바 있습니까? 그럼요. 와. 근데 이제 그런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포럼이라든가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좀 마르크스가 봤다면 굉장히 천박한 기계적 유물론이다. 그러니까 유물론이에요, 사실은. 시장 확대가 역사의 유일한 좀 발전의 지표다라고 보는 것. 두 가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딱 첫째는 때마침 MB가 잘 등장했나 보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건 뉴라이트가 만들어냈어.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MB였죠. 그거 잘 맞잖아요, 예, 근데. 맞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신주의의 표상이라고 하면 네. 사실 MB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청문회에서 보는 사람들 보면 딱 그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 기회주의, 저 물신주의, 이기주의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 시작부터 최근까지 네. 이어져온 인간관의 기초에서 비춰보면 저게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MB는 나름의 또 성공 신화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의 네. 이제 시장 만능주의가 이제 형성이 돼서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발전이 건 역사 발전이고, 네. 근데 사람은 여러 공간에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이기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네, 교수님 이제 정리를 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시장주의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근래에 들어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장 경험이 대폭 늘어났어요. 네. 요즘은 손바닥 안에 시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형 인간이 가장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은 시장에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이게 이제 결국 시장주의적 인간형이 돼버리면 인간이 이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뉴라이트라고 이름 붙인 거는 자기들이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른바 이제 반공주의뿐이었던 한국의 그 우파 사상에다가 바로 이런 시장주의를 접목시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반공주의와 시장주의의 결합이라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파와는 다르다 해서 자칭 뉴라이트라고 불렀고 뉴라이트구나. 2005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생겨요. 아, 연합이 정확하게 또 실체가 있는 거네요. 연합이 생겼어요. 어. 그게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뉴라이트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제 이게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반대하는 거에 동의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아, 2005년에 2005년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반 노무현이면 전부 자기가 이제 이름은 좀 그럴싸하니까 이게 무슨 뭐 어버이 연합도 자기가 뉴라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엄마 세도 뉴라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자칭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자기 사상이 뭔지는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기회주의와 이기주의가 핵심이다. 여기만 기회주의, 짚어도 좀. 이기주의, 저 능력주의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뉴라이트 되겠네요. 완전 이해했어요. 천박한 자본주의. 예. 네. 우리 저 우리 백이선 선생님. 어떻게? 오늘 그 이 얘기를 네. 꼭 했어야 된다는 것만 짧게 하면서 아유. 다음 2부. 네네. 2부를 위한 오늘은 그냥 몸풀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뭐 들으려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데 아, 뼈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안병직 교수라는 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그 경제학과 대학원 전공 중에 경제사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수장 같은 사람이에요. 경제사. 예, 그러니까 뭐 역사를 전공하셨나? 그건 아닌 걸로 그건 알고 아니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누구야? 그 서울대학교에 또 후계자가 한 명 있어요. 양동휴라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둘이 그냥 아주 판에 박았어요. 컨트롤 V, 컨트롤 C 하듯이 얘기를 해요. 네. 양동휴 교수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 돼온 게 하버드대 학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안병직 교수가 서울대학교의 경제학과라고 하는 걸 딱 틀어쥐고 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뭐야 양동훈 교수가 다시 하버드 대학교, 그 다음 자기 부인이 또 이화여대 뭐 이래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학벌로 아주 치고 눌렀구나. 이제 매조지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늘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있잖아요. 아이 너무. 그래가지고 아니 유승민이 그 서울대 경제학과 아닙니까? 예, 유승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냐하면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뭐 서울대 법대 상대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와요. 원래 상대가 아니거든. 사회과학대학교의 경제학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거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청문회 이진숙 네. 후보자 청문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이 혀를 끌끌 차게 만들고 야, 전뭐 어떻게 저렇게 하노라는 말을 한 게 저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 차원이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인간 A가 강제 동원됐습니까 하는 거는 말 못한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위안부 전체를 강제 동원했느냐라고 말하니까 말 못한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안병직 교수가 평소에 얘기하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예요? 거의 비슷해요. 뭐냐 하면은 자료가 없이는 말 못합니다. 자료가 없이 말 못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딱 가지고 와야 그 표하고 이런 거 다 해석해가지고 딱 내놓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참 우리는 저런 답변을 너무 많이 80년대부터 봤는데 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저런 게 되게 낯설 거야. 제가 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전우용 쌤이 아주 정답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김대중 노무현에 반하면은 전부 뉴라이트로 수렴되는. 그러니까 앞에는
굉장한 그런 그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쭉 나오지만 아.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또 거기하고는 결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기서 뉴라이트다. 아. 예. 왜 이제 야 민주당 니네는 돈 있어, 뭐 민주당 니네는 뭐 있어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돈도 있고 뭐 집안도 좋고 뭐 이러면서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정말 그 아무리 정치가 어떤 자기 이 생존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좀 너무 나갔다. 예.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 네.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당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라서 다 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렇죠. 막 그런 거 왜냐하면 그건 부족하게 얘기한 건데 네네. 예, 그 과장해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네. 아주 그 예. 알겠습니다. 제고할 문제가 많다고 들어보니까 생각합니다. 네. 뉴라이트 예. 몽둥이로 다 때렸으면 좋겠다 그냥. 몽둥이로요. 네. 정말 좋은 그쵸? 생각입니다. 다 때려. 제가 정말 이게 몽둥이라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몸풀기로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길게 했어요. 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저는 좀 그림은 좀 그려지네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승만을 이렇게 또 주장하고 뭐 이렇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다음에 더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